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4년 수능 24번 문제입니다. 지난달 11월 16일 날 시행됐던 수능 문제입니다. 자, 제목인데요. 제가 좀 제일 의아했던 것은 이 문제를 3점을 배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타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24번 지문을 다루려고 한 겁니다. 원래 영어 문장은요, 보통 문단은 이렇게 있을 때 앞부분에 또는 뒷부분에, 앞부분에 주제 문장을 하고 하는 소위 두괄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요, 주요 동사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할 때도 핵심적인 내용을 시작하듯이 우리가 문단에서도 이렇게 주제 문장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주제 문장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문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 또는 결론을 내려주는 이런 경우를 양괄식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는 example 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말도 그렇지만요. 첫 문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첫 문장이 이해 안 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첫 문장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주제 문장이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 문장은 일반적으로 이 문단의 소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자, the concept of overtourism. overtourism이 이 글에 뭐가 되겠습니까?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의 컨셉은, 자, 지나친, 여기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버투어리즘은 지나친 관광, 그죠? 지나치게 사람들이 몰려서 관광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글인데 이것은 rest on, 어디에 달려있다? 특별히 assumption이에요. 가정인데 about people과 places입니다. 자, 지나친 관광은 이거는 일종의 뭐죠? 이것에 대한 컨셉은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으로서 원인으로 이제 이 글에서 시사하는 것은 여기 people, 사람과 뭡니까? place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과밀하게 막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걸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버투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관광을 하게 된 그 원인은 사람들과 플레이스가 뭐 아주 인기 있는 장소라든지, 그래서 또 너무 협소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보통 어썸션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뭐가 됩니까? 통념이 되는 거예요.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은 people과 place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통념이잖아요. 그렇다, 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 부분을 읽기보다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but, 뭐 however 이런 거를 좀 찾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hence, 그러므로 places는 can be full of tourists. 이건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over tourism이 무엇일까?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places는 suffer from over tourism에서, 자,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통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막 읽었었던 사람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but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왜 그런가? 이러면서 또 example이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슬쩍 건너뛰고 이 정도는 알겠다. 그러면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는 이 문단에서는 반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정도 읽으려고 했더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자,
proportion은 비율인데 이거 or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읽어도 돼요. 비율에서 벗어난 이런 뜻인데 요것만 읽어도 되잖아요. What is excessive? 지나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Highly relative. 자, 요것도 모른다고 치면 뒤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말. Might be more related. 여기입니다.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physical capacity가 뭘까요? 장소의 물리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냐 광대하냐 이런 것보다는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Other aspects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What is excessive?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Over-tourism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 문단에서 동일한 단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is excessive? 이 말이 뭐예요? Over-tourism은 highly relative, 상대적이다. 그죠? 그리고 더 관계가 있답니다.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이 physical capacity가 뭡니까? people하고 사람과 장소죠. 뭐하고요? 여기 보세요. Such as natural degradation. 그죠? 자연적으로 쇠퇴를 한다든지 economic leakage. 이건 leakage는 이제 누설하고 쇠고 이런 건데 경제적인 쇠락 이런 걸 얘기하죠. Not to mention 물론 뭐뭐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politics와 local power dynamics 아는 것만 있어요. 정치잖아요. 정치. 그리고 지방의 뭡니까? 역동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other aspec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ver tourism을 assumption이 어떤 assumption이냐면 보통 people과 places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뭘 찾았어야 됩니까? other aspects 여기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읽어주고 물론 여기를 안 읽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다 읽어놓고 형광펜으로 칠한 거 아니냐. 저는 인간 강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한 거예요. 읽으면서 여기 중간 부분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전개가 이 첫 문장을 보면서 이게 통념일 거다. 이런 거는 경험으로 또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읽기의 어떤 기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무엇인가를 나올 것이라 어떤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첫 문단을 보고 글이 어떻게 전개돼요? 통념이면 반박이 있겠고요. 주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 이런 부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반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주제 문장을 입증하는가 해결책, 문제점을 다루는 글에서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중간 부분 안 읽은 거 아닙니다. 대충 훑어보면서 이런 이런 어떤 반전이 들어갈 만한 단어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읽어보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숲을 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답이 뭐가 됩니까? over tourism이 이 글의 소재니까 다 들어가 있죠. over 여기만 없어요. over tourism. 그래서 over tourism은 즉 뭐냐? Not simply a matter. 문제가 아니다. people과 places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other aspects입니다. aspects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natural degradation, economic leakages, 또 뭡니까? politics, local power dynamics.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 politics 요것만 알아도 economic, 경제적인 뭐 쇠락, 누출, 뭐 leakage 하면 뭐가 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치와 경제 이렇게만 해도 other aspects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문제는 해석이 아니에요. 이 글의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야 해요. 꼭 제목, 이 유형이 제목이라서 핵심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빈칸이든 무엇이든지 영어 문단은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숲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무를 봐야지 각각의 문장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는 문장만 가지고 하세요. 모르는 문장 해석하는 그런 노력하지 말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아는 문장만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신 때는 한 문장씩 다 읽어 내려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내신이 아니잖아요. 해석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해석하지 말고요. 크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읽기 습관의 전환이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이끌 것입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쉽게 형광펜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창동고등학교 3학년 한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2년 배우고요. 완전히 청출어람입니다. 저보다 더 줄도 잘 치고 더 간명하게 줄 치는. 그래서 이번 어려웠다고 하는데 수능 1등급 나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1등급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읽기 습관으로 1등급 못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 보세요. 각각의 문단에 또 해석이 안 되는 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